자, 레벨 2 7번 문제. y는 t의 2x제곱 플러스 k. 이거 지수함수죠? 증가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지수함수가 y는 t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k. 그리고 걔랑 y는 x에 두 점이 만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만나게 그립시다. 이게 y는 x.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의 순서대로 그냥 p, q를 뒀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있는 x 좌표를 뭐 따로 지금 책에서 말한 게 없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둡시다. 여기 있는 교점의 q의 x 좌표를 베타라고 둔다면 교점의 y 좌표도 알파, 교점의 y 좌표 베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은 점을 한번 이 관계식에다 대입해 봐야 되겠죠. P랑 Q랑이 이 직선 위에, 이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알파,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 알파, 우변 T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K. 베타 T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플러스 K. 자, 이렇게 나올 테고, 두 번째 여기 보면 곡선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2배가 되도록 누가? 점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면 이 점을 통과하는 접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면 이 관계식을 내가 만약 fx라고 한다면 f 프라임 알파가 되겠네요. 점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얘는 f 프라임 베타가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를 구해보려면 두 번째 저 관계식을 미분해야 되겠네요. 네, 얘를 미분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2가 내려오고 2t 곱하기 2의 x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다 알파와 베타를 각각 대입해보면 f 프라임 알파는 2t 곱하기 2의 2알파, f 프라임 베타는 2t 곱하기 2의 2베타가 될 텐데, f 프라임 베타의 기울기가 f 프라임 알파의 기울기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2t 곱하기 2의 2베타가 2t 곱하기 2의 2알파의 2배랑 같다가 성립하죠. 여기서 2t랑 2t를 약분합시다. 그 양변을 여기 있는 2의 알파 제곱으로 이렇게 양변을 나눠 봅니다. 2의 알파 제곱, 여기도 2의 알파 제곱. 그럼 얘랑 약분되고 여기는 같은 밑 1을 나눗셈 했죠? 그 밑 하나를 두고 지수끼리 뺄셈한다.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얘가 이제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ln을 취하게 되면 2베타 마이너스 2알파는 ln2가 되죠. 다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2분의 1 ln인데 2분의 1이 진수 위로 올라가게 되면 ln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1이 붙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ln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필요하니까 이쪽 식에서 1번 식에서 베타 아래식에서 밑식을 한번 빼봅시다. 그럼 t로 묶이면서 얘랑 k는 지워지고 2의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2알파 제곱. 자, 결론 얘가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ln 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성립하죠.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좀 더 간단히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디 썼냐면 여기 아까 우리 관계식 정리할 때 이 부분에서 2의 2베타 제곱은 2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과 같았죠? 그러니까 2의 2베타 제곱 대신에 얘를 이쪽에다 대입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ln 루트 2는 t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이렇게 남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수 k 값을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실수 k 값을 ft라고 한답니다. 그럼 k가 ft인데 K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찾아야 t와 K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갖다 쓸게요. 지금 우리는 문제 조건이 다 2의 알파 제곱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식을 K로 정리해야 되니까 K로 식을 정리해서 그럼 얘들도 넘겨야 되겠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결론 FT는 이거란 얘기죠. 알파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근데 T의 2 곱하기 알파 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T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이 누구랑 같으냐면 ln 루트 2랑 같죠. T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이 ln 루트 2랑 같기 때문에 FT는 알파 마이너스 ln 루트 2가 되죠. 자,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바는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F 프라임 T 이거는 T에 대한 관계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기호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알파가 있네요. 여기서 음함수의 미분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오른쪽은 알파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알파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기호로 쓰죠. 여기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괜찮습니까? 자,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d알파 dt. 그럼 d알파 dt를 찾아야 될, 그러니까 t와 다시 알파가 잘 나와 있는 식 하나를 봐야 되는데, 뭐 다시 또 이 식이겠죠? 이 식을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럼 알파도 있고 t도 있으니까 이거는 곱의 미분과 음함수의 미분을 같이 써야 되겠죠? 좌변을 미분하면 0이 되고, 우변은 t에 대한 그러니까 곱이죠? 앞에 대한 t에 대한 1자식을 미분하면 1이 되고 2의 2알파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하는데 일단 2가 앞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하고 이건 음함수의 미분이니까 d알파 dt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걸 정리한 게 여기서 이 부분만 남기고 넘겨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만 남기고요. 일단 천천히 살짝 위로 올려놓고 여기서 남기기 전에 여기는 2의 2알파 제곱, 2의 2알파 제곱은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냥 넘기는 것보다 정리하고 넘기는 게 낫겠죠. 그럼 d알파 dt는 여기 있는 약분된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됐고 양변을 2t로 나누게 되니까 2t분의 마이너스 1. 자, 다 됐습니다. 마이너스 2t분의 1. 이제 남은 건 f'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t자리 대신에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10. 이걸 지름으로는 반원호 AB 위에 선분 AC를 잡았는데 이 길이는 8이랍니다. 그리고 세타를 잡았고 선분 AP의 길이, 이 길이를 말하죠. 여기를 F세타라고 불렀어요. 자, 이 식의 값을 구하셔서 F세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F세타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좀 봐야 될 게 이 각과 마주보는 변에 대한 관계죠. 이게 F세타로 표현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이 각만 만약에 처리할 수 있다면 이 각과 마주보는 변 8이 나와 있잖아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각은 180에서 세타와 여기 있는 각을 그냥 알파라고 그냥 정의합시다. 그럼 이 각은 파이에서 세타 플러스 알파의 값을 빼낸 각이 되겠죠. 자, 이걸로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인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그럼 세타가 마주보는 세타의 사인 분의 마주보는 변 F세타는 여기 있는 각이 거기 각에 사인을 붙인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알파 분의 마주보는 변 8 이렇게 사인 법칙 성립할 거예요. 근데 사인 파이는 90 곱하기 2가 되고 90 곱하기 짝수면 사인은 그냥 남고 여기 있는 180에서 예각을 뺀 거니까 이건 2, 4분면의 각이 되죠. 2, 4에서 사인 값은 양수가 되니까 여기 파이는 없어지고 그냥 세타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따라 붙을 겁니다. 자, F세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한값 서로 같죠? 그러면 F세타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곱해질 텐데 그걸 양변으로 나누게 되면 8 사인 세타를 곱한 값에다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이게 F 세타입니다. 자, 남은 건 이걸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일단 미분해 봅시다. 목의 미분이 쓰이겠죠? 물론 이 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 분해라고 되는 얘를 코시컨으로 바꿔서 목의 미분이 아닌 곱의 미분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코시컨이 우리가 미분하기가 썩 그렇게 편한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의 미분을 쓰도록 할게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알파 8은 옆에다 이렇게 살짝 내려놓을게요. 8 곱하기는 그럼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인데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먼저 쓸게요. 분모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 분자 미분한 것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 분모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곱하기 분자 사인 세타 이제 목의 미분을 쓴 거죠. 쓰고 나서 보니까 분자가 좀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분자가 싸 고 마 고 싸 싸고 풀고 싸라는 사인 덧셈 정리에 부호가 마이너스 바뀐 거니까 저 부분이 사인 뺄셈이 되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에서 세타를 뺀 값이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알파. 그럼 세타 플러스 알파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세타가 지워지고 여기 알파가 남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핵심은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이 세타에는 지금 문제 보면 이 세타에는 4분의 파이가 이 자리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F 4분의 파이 그 밑에 있는 것도 이 부분도 그냥 쓰지 말고요. 제곱 밑에 있는 사인 세타를 덧셈 정리를 한번 써봅시다. 제곱 밑에 있는 사인 세타를 그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싸고 풀 고 싸 이해되시죠? 이거의 위에는 원래 제곱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 이 세타 자리 대신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사인 알파 값이나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면 이제 기준각이 이 각으로 바뀐 거죠. 여기 있는 이 각이 기준각이 됩니다. 그럼 저 각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리는 거는 지금 조금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이 위치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원이다 보니까 중심이 좀 필요하죠.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 합시다. 그 중심에서 선분 AC 쪽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C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 되죠. 그럼 이 길이도 5가 되고 이 길이도 5입니다. 반지름이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에서 아랫변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변은 수직 이등분 된다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4로 바뀌고 그럼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 3, 4, 5가 성립해서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랬더니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사인 알파의 값을 정리할 수 있어요.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 코사인 알파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 됐죠. 근데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8 곱하기 사인 알파 5분의 3분의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5분의 4 플러스 2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알파 5분의 3 자, 걔를 이렇게 제곱하신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보시면 그 값을 계산한 게 49분의 240이 나와요. 자, 이 값이 여기니까요. 결과적으로 49 곱하기 240분의 49분의 240 약분하면 240이 정답입니다. 자, 최고차계수 원수인 이차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f0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f0 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f식을 어느 정도 다 정리하라는 뜻인 것 같고 가는 k가 1이나 4가 아닌 어떤 정수, k는 정수입니다. f'(k) 이건 이차함수였잖아요. fx가. 그럼 이차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최고차항계에서 음수니까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도함수 음수인 점은 여기를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k 값은 결국은 꼭지점의 x 위치를 알려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차함수는 함수값이 3분의 1보다는 크고 k에 대한 꼭점의 y좌표겠죠. 걔가 3분의 1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다. 이거를 대략적으로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고 꼭지점의 y좌표가 1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3분의 1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꼭지점의 y좌표에 대응하는 x좌표가 k. 네, 이렇다는 뜻이에요. 나를 봅시다. 두 부등식 fx가 0보다 커놨고, 네, fx면 이 포물선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합성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죠.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g' fx 곱하기 속미분 f'x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이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예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동시에 g' fx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곱이 양수라는 뜻은 같은 곱끼리 곱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아니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g'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곱끼리 곱해줘야 되니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등식의 부호를 정하는데 매우 신경 써서 문제를 풀란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gx를 미분한 식이 필요할 테니까 미분해 봅시다. 얘는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파이가 겹치니까 파이를 빼냅시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도함수죠. g에 대한 도함수. 이제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봅시다. 처음에 fx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뜻은 fx는 함수는 0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보겠다는 뜻이죠. 이 범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x의 범위는 아무래도 여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로 움직이는 x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이 부등식의 범위,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여기는 도함수가 f의 도함수니까 이게 f잖아요 지금. 이 도함수가 양수란 뜻은 네, k보다 왼쪽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도함수 값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말은 k의 왼쪽 x가 k보다 작을 때 그 뜻인 것 같아요. 거기서 g'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g'fx 그럼 여기 여기 자리가 원래는 x자리인데 그 x자리 대신에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g'x를 정리하겠는데 여기 있는 x자리 대신에 fx를 대입하면 여기를 쓰는 겁니다. g'fx를 쓰게 되면 g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fx 마이너스 네 여기 정리한 시간 여기다 대입할게요.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f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보통 부등식의 0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은 0이 기준이죠. 그럼 코사인 파이 fx가 0이 될 때가 언제인지 봅시다. 근데 코사인 얼마가 0이 되는 거냐면 코사인 60도 그쵸? 그럼 이 각이 3분의 1일 때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일 때가 60도니까 여기 있는 fx는 3분의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fx가 3분의 1일 때 얘를 기준하면 2분의 1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 코사인 파이 fx 빼기 2분의 1이 0보다 커 나타야 된다는 얘기는 코사인 파이 f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는 일단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잖아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렇죠? 그럼 6분의 파이는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3분의 파이. 요 대입하면 여기서 이제 2분의 1 나오겠죠. 근데 코사인 값이 여기 있는 2분의 1보다 크려면 여기 있는 x값을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면서 코사인 2분의 1보다 커서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양수값이 되지 않겠나요? 그럼 여기 범위가 어디냐면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예요.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fx, 지금 요 fx 있죠? 이 각의 범위인 f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fx가 0 이상 3분의 1 이하면 이게 아까 말한 f였으니까요. 여기가 0일 테고 이게 fx가 0일 때겠죠. 3분의 1일 때면 아까 3분의 1이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려놨었네요. 이게 3분의 1이었었죠. x축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x축이 있어요. 네. 그럼 그림이 fx가 0 이상이니까 요렇게네요. 여기가 fx입니다. 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었죠. 여기까지가 fx예요. fx 범위. 3분의 1은 여기 있는 거였고 이게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둘 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f'x가 0 이상이니까 x값이 x의 범위가 k보다 작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어야 돼요. k보다 작은 거니까 그냥 k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해야 되죠. fx가 0 이상 3분의 1 이하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일단 여기 그래프에 대한 함수값의 범위를 말하죠. 여기. 그럼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범위예요. 그림 좀 짧지만 저렇게 해서 x의 범위. 일단 그림으로 표시합시다. fx가 0 이상 3분의 1 이하이면서 축의 왼쪽을 만족하는 위치는 그래프상 여기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 이 범위. 이해됐죠? 두 번째, 여기로 갑시다. 도함수가 음수. 그럼 도함수가 음수면 f'에 여기 있는 꼭지점 x 앞에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되죠. 그럼 여기는 x가 k보다 클 때라는 조건을 가질 테고 이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식이니까 코사인 파이 fx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둘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할 테니까. 됐죠? 근데 아까도 했었잖아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 코사인 파이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2분의 1 있을 테고 여기 위치가 얼마였죠? 60도 3분의 파이였죠. 근데 이번에는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위치를 말합니다. 이해되나요? 여기 위치. 여기 위치를 좀 쉽게 찾으려면 아까 포물선이 3분의 1이 되는 위치가 여기하고 여기였죠. 그렇죠? 근데 아까 3분의 1이 되는 이 위치 여기 fx가 3분의 1, 이 x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일단 요 x값보다 작게 돼야 코사인 값이 더 커지죠. 반대로 얘보다 오른쪽으로 하면 코사인 값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요 위치보다 왼쪽으로 가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기 2분의 1이 되는 위치가 여기였고 코사인의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커지려면 요 각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코사인 값이 더 커지죠. 그럼 반대로 이 값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 값을 뺀 것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이게 음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은 축보다 오른쪽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각보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되는 위치보다 왼쪽. 그럼 그게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게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fx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만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제일 위치가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걔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이제 하나로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포물선이 있었고요. X축 위에서 그려지는데 첫 번째 여기를 만족하는 범위 첫 번째 식, 위에는 이 식, 요 식을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죠. 제가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넓게 그릴게요. 3분의 1을 한 이쯤인데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의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 이게 조건,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고, 두 번째는 축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3분의 1이 되는 요 위치 있죠. 요 위치, 요 위치까지 여기가 밑에 식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범위예요. 가운데 축이 여기 x값 k에 있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림이 이제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각각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범위 안에 만족하는 x값 정수가 k값이 정수값이 1, 2, 3, 4, 4개 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값이 1, 2, 3, 4, 4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범위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여기 범위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여기 범위겠죠. 이 범위 안에 어쨌든 1, 2, 3, 4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 보면 이 축이 되는 위치인 k가 1과 4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 정수값 중에 1과 4를 빼고 남는 나머지면 2와 3이겠죠. 그럼 요 x의 k의 위치, 올 수 있는 위치는 2 아니면 3만 온다는 뜻이죠. 근데 일단 2를 한번 줘봅시다. 그럼 2를 주게 되면 포물선이 이게 대칭관계이기 때문에 2의 오른쪽 한 칸에 3이 있다고 치고 3이 여기쯤을 가졌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대칭관계니까 1은 여기쯤에 있겠죠. 2보다 왼쪽 한 칸, 2보다 오른쪽 한 칸에 함수값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4예요. 이 범위 안에 3과 1이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범위를 합쳤을 때 거기 안에 x값 범위에 3과 1은 들어갔는데 4가 들어가야 되는데 4가 요 범위 노란색 밖을 벗어나서 4가 어딘가 여기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노란색 범위에 결국은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1, 2, 3,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4가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럼 x값 2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선생님 3을 좀 더 옆으로 당기면 안 됩니까? 3을 뭐 이런 데도 두면 안 되나요? 3 이런 데 두면 그럼 대칭관계 1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범위 안에 파란색이나 빨간, 노란색 범위 안에 이번엔 1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색칠된 범위 안에 1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어쨌든 3을 오른쪽에 두든 왼쪽에 두든 결국은 x값 2가 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1, 2, 3, 4라는 값을 다 포함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 x는 1도 안 돼, k는 축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1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3도 안 되면 2도 안 되면 결론 축은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축을 나타내는 위치였던 거예요. 그럼 3을 기준으로 4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됐나요? 그럼 오른쪽 한 칸에 4가 있으면 왼쪽 한 칸에 2가 있겠죠. 여기 2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4와 2의 위치는 잡혔다고 치면 남은 건 1의 위치인데 1이 뭐 그림이 좀 이렇게 정확히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1이 여기 있어도 되죠? 여기만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면, 이 파란색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2가 여기 있을 때 여기는 0의 위치일 테니까 함수값이 여기 1이 있고 아니면 1이 여기 있고 괜찮죠?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x값 중에 1은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함수 f1의 값이죠. 근데 이 값은 어디를 움직일 수 있냐면 함수값의 크기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0까지 와도 되죠. 어차피 파란색 안에 포함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0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음이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 f1은 양은 양인데 이 값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면 만약 이 값이 이게 만약 1이 되면 2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1이 여기로 오면 2는 여기로 올 테니까. 그러면 함수값이 다 포함이 안 되겠지.
자, 그러므로 F1의 값은 여기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여기보다는 작은 요 위치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F1이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3분의 1보다는 작다를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이 그림이 완벽하게 딱 그려지려면 이제 축의 위치를 우리가 좀 전에 잡아놨잖아요. 근데 아까 뭐랬냐면 FK, 축의 위치가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결론은 F3의 값이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0의 위치예요. 근데 만약 1이 여기 있는데 0이, 혹시 0이 여기 이 점 있죠? x축에 닿는 이 점과 1 사이에 여기 0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 범위 안에 정수값이 1, 2, 3, 4 말고 0도 들어가겠죠. 근데 뿐이다 그랬다는 뜻은 0은 이 위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0은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0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0의 값은 음수다까지, 네, 이 셋을 모두 만족해야 1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fx 함수식만 찾으면 되죠. 그럼 fx 함수식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근데 3분의 1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그 위치가 2와 4입니다. 이렇게. 그럼 2와 4를 근으로 갖는 형태인데 3분의 1이 남아야 되니까 이 fx는 위로 볼록하죠. 근데 제곱의 개수를 모르니까 일단 a라고 쓰고 2와 3을 근으로 갖는 형태로 인수분해하되 3분의 1이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럼 2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0이 되고 3분의 1, 4를 집어넣어도 0이 되고 3분의 1 이렇게 값이 남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fx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fx고 여기는 이 식이 fx가 되고 저기다가 차례차례 f1과 그다음에 f3, f0을 대입해 봅시다. f1을 대입하게 되면 0 이상 1 대입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a 플러스 3분의 1 걔가 3분의 1보다 작다. F3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죠. 3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이 1보다 작다. F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이 되니까 8a가 0보다 8a 플러스 3분의 1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F0의 값이 결론은 8a 플러스 3분의 1인 거죠.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a 값 중에 가장 작은 범위를 집어넣으면 F0의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수직선을 그려놓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수직선을 그립니다. 숫자 이거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양변에 3분의 1을 빼고 거기다 3분의 1을 다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1 여기 a 그러면 3분의 1 빼고 곱하면 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양변에 3분의 1을 빼면 0 여기는 3분의 1 음수를 붙이면 0 마이너스 a 여기는 3분의 1 빼면 3분의 2 다시 음수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a는 0보단 작다가 됩니다. 이건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1 양변에 8분의 1 곱하면 a는 마이너스 24분의 1보다는 작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범위를 맞춰서 가장 작은 게 가 가장 작죠? 그 다음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다음 마이너스 9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얘가 식으로 보면 첫 번째 범위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4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럼 이 셋이 모두 겹치는 범위는 아무래도 여기겠네요.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4분의 1보다는 작다. 이게 A의 범위고 아까 말했던 F0의 값이 8A 플러스 3분의 1이었죠? 그럼 이 값의 최소를 구하려면 A 값 중에 가장 작은 마이너스 8분의 9를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을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플러스 9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5. 네,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문제. t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점 t의 좌표가 p죠. 그 다음에 이 탄젠트 x라는 그래프와 여기 원이 만나는 교점에 q를 잡고 이 원이 y축과 만나는 교점에 r을 잡았어요. 그럼 이 점들을 좀 표시를, 좌표점을 t, 0 여기는 점 q의 x좌표를 책에 보면 ft라고 했거든요. 이 중간에 있습니다. 점 r의 y좌표를 gt라고 했었고, 그럼 점 q의 x좌표가 ft, y좌표는 x에다가 ft를 대입한 탄젠트 ft. 여기는 점 r의 좌표는 0, gt. 자, 책에선 탄젠트 f알파, fa 값이 2분의 1인데, 탄젠트 fa가 2분의 1이면, 탄젠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1, 2. 그러면 루트 5가 될 테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sin fa는 루트 5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fa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됨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하시오 입니다. 조건을 써봅시다. 먼저 해야 될 게 PQ의 기울기가 이 선분의 기울기랑 이 점을 지나는 탄젠트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일단 선분 PQ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PQ의 기울기는 증가량 구하면 되겠죠? X의 증가량분의 FT-T 분의 Y의 증가량 탄젠트 FT. 얘가 F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 X의 제곱이 되죠. 거기다가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X자리 대신에 FT를 대입하게 되면 시컨 FT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시컨은 코사인이 없으니까요. 이걸 바꾸어서 코사인 F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근데 대각선 방향 곱한 값이 서로 같겠죠? 곱해보면 FT-T는 여기다가 탄젠트에다가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거기다 코사인의 제곱을 곱하면 약분되어 코사인이 하나 남죠. 그래서 사인 FT 곱하기 코사인 FT. 자,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이 원의 지름이 되죠. 이게 왜 지름입니까? 그러면 이렇게가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원주각을 그었잖아요. R과 P 쪽으로 원주각을 그었더니 그 원주각이 90이라는 얘기는 중심각이 180이니까 선분 PR은 지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가 지름이라면 이쪽도 이렇게 원주각에서 뭐가 발생해요? 지름을 통한 90이 발생하죠. 자,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 각도가 90이에요. 누구나? 아까 여기 점 Q를 지나는 탄젠트의 접선이 선분 PQ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결론은 RQ의 기울기랑 PQ의 기울기가 수직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 관계를 써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PQ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QR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선분 QR의 기울기. 그럼 쟤도 이제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분의 FT분의 Y의 증가량 탄젠트 FT-GT. 얘가 좀 전에 PQ의 기울기가 이거였잖아요. 저기에 역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죠. 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F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GT로 정리하게 되면 곱한 다음에 각자 넘겨주면 되니까 GT는 탄젠트 FT 플러스 FT 곱하기 코사인 제곱 FT
자, 이제 각자 미분한식이 필요하겠죠? 여기를 이제 미분해 봅시다. f'(t) 마이너스 1은 이거는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뒤랑 곱해지면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ft가 나올 테니까 얘 미분하면 코사인 ft 곱하기 이거 속의 거 다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코사인이 두 번 곱해지니까 이제 이거는 코사인의 제곱이 되겠죠. 아이고. 자, 그런 패턴대로 그럼 코사인 제곱 ft 곱하기 f'(t) 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곱의 미분을 적용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사인 제곱 ft 곱하기 f'(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f'(t로 묶어 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ft 마이너스 사인 제곱 ft.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건 다시 이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바꿔봅시다. 그러면 곱하기 이쪽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ft로 이제 바뀌겠네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ft랑 이걸 분배해 봅시다. f'(t) 하나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는 얘기죠. 마이너스 2 f'(t) 곱하기 사인 제곱 ft 그게 좌변에 있는 f'(t) 마이너스를 갖고 얘랑 지워지고 각자 넘긴 다음에 얘를 정리해 보면 f'(t는 2 사인 f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얼핏 잘 구해놨죠? 사인 fa가 나중에 루트 5분의 2가 될 테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제 그런 값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자, 이번엔 gt를 미분할게요. 그러면 secant 제곱 ft 속미분 f'(t) 플러스 여기다 쓸까요? f'(t) 앞에 거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ft 플러스 ft 앞에 거 쓰고 뒤 거 미분 2 코사인 ft 곱하기 사인 ft 곱하기 속미분 f'(t) 이렇게 나오겠죠. 천천히 해보세요. 자, 문제는 G'A를 원하네요. 여기다 이제 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secant은 코사인의 역수죠. 아까 코사인 FA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이걸 역수를 취하면 루트 5분의 1이고 거기를 제곱하게 되면 5가 되죠. 계산 잘한 거 맞죠? 자, 이게 다시 이게 secant FA를 구하게 되면 루트 5가 되고 걔를 제곱한 거니까 5 여기까지 5예요. 5 F'A 지금 A를 대입하고 있는 중이죠. 플러스 얘는 5분의 1A 플러스 여기는 얘가 5분의 루트 5분의 1 얘가 루트 5분의 2 곱하면 5분의 2 거기다 2를 곱하면 5분의 4 5분의 4 FT 곱하기 FA 곱하기 F'A. 자, 그러면 이제 F'A 값이 필요할 테니까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A를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sin FA가 얼마였냐면 5분이었어요. 걔를 제곱해야 되니까 25분의 4 분의 1 이렇게 되죠. 아, 이게 루트니까요. 5분의 4 루트 5분의 2를 제곱하면 5분의 4가 되죠. 여기다 곱하면 5분의 8 거기 역수니까 8분의 5 이 값은 8분의 5가 됩니다. 그럼 8분의 5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G'A는 5 곱하기 8분의 5 8분의 25 플러스 5분의 이게 아까 F'A를 A라고 썼네요. F'A 그럼 5분의 1 곱하기 8분의 5 그럼 얘는 8분의 1 플러스
5분의 8분의 5, 5분의 4 곱하기 8분의 5 약분하면 2분의 1 F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 맞게 조건이 좀 안 맞는데 여기서 계산이 잘못됐었나 보네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기를 코사인을 미분할 때 그러네요. 네, 코사인을 미분할 때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네, 마이너스를 놓쳤었네요. 네, 마이너스가 나왔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야 되고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기죠. 그럼 넘어가면 2분의 1 FA 플러스 G'A는 8분의 26이 되고 그 양면에 2를 곱해야죠. 그러면 FA 플러스 2G'A 그러다 이제 2를 곱하면 8분의 13 아닌가요? 네,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는 건 약분하고 4분의 26 약분하면 6 아니죠? 2분의 13 PQ를 더한 문제였으니까 네, 15 자, 3번 문제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의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중요한 말이죠. 그 hx의 역함수를 g라고 부를 때 hx는 g의 역함수 이런 느낌이죠. 자, 다음을 만족하는 가 g 프라임 알파는 0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x가 p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p가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할 때 처음에 보면 어쨌든 이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에다 위에다 0 집어넣으나 아래도 0 집어넣으나 그 답은 같을 테니까 아래에다 0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f0과 k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을 갖고 이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인데 x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다르죠 지금. x축 왼쪽은 3차 함수를 그리고 x 오른쪽은 지수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 1대1 대응이니까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차 함수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라 칩시다. 근데 x축 기준으로 그러니까 y축 기준이죠. y축 기준으로 왼쪽에 근데 y축이 여기 있다고 쳐. 어딘지 모르니까 그럼 y축 왼쪽에서는 이렇게 3차함수가 그려지고 오른쪽은 이 3차함수가 아닌 지수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3차함수가 이렇게 그리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끊는 위치를 y축의 위치를 여기서 끊지 말고 여기도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럼 y축은 아무래도 이런 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y축. 그럼 축의 왼쪽을 그렸을 때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죠? 네, 3차 함수. 그리고 여기는 이 특정 위치에서 뭐가 돼야 되죠? 네, 미분계수 0 돼야 됩니다. y축이 여기로 오게 되면 이때는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오는 거죠. 다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올 수 있는 위치는 여기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왼쪽에 그려졌어요. 그럼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지금 뭘로 본 겁니까? g 프라임 알파를 0으로 본 거겠죠?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을 x값 알파로 둔 거니까. 그럼 여기 y축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 그럼 다시 y축 오른쪽에는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는 늘 이걸 미분해봐야 늘 길게 양수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미분계수 0인데 여기서 미분계수 양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뾰족점이 선임하는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3차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곡선이 위아래로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3차함계수가 1인인 거니까 증가함수인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살짝 미분계수 0 되는 위치가 있다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태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y축이 이제 이런 데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가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그려진다. 뭐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미분계수 0 되는 이 지점이 알파 값이겠죠. 알파 콤마 이거 뭐 G알파
뭐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위치는 0가 되겠죠. 0,G0. 근데 그 G0 뭐 여기는 G0은 그냥 상황에 따라 0,F0이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0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3차함수 특징을,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냥 이어서 그렸다 보면, 남은 거는 이 함수 g에 역함수가 필요해요. 그럼 역함수는 yx 대칭이니까, 근데 yx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 여기쯤에 그냥 yx가 있었다고 치고, 역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수직 접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겠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이 지점이 여기라 보시면 대략 여기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 위치는 Gα, 0이 되고 이 위치는 F0, 0이 되겠죠. 이게 hx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지 역함수.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한 군데서만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gx랑 여기는 hx가 이 좌표평면 한 좌표평면에 같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gx가 이럴 때 yx 대칭이동하면 fx 그 g의 역함수인 hx는 이런 모양일 거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한 좌표 평면에 이렇게 두 군데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대략 상징적으로 그린 것 뿐입니다. 어찌 되었든 gx와 hx의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어딘가에 x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어 올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함께만 존재해야 되는데 벌써 보면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이 미분계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G에서는 위치상 여기가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치니까 나머지는 다 미분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HX에서는 여기서는 미분이 얘는 절대 안 되죠. 이건 가능성이 아니고 이 점을 통과하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직선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드러운 곡선이라서 다 미분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수직 접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에서는 미분 계수를 구할 수가 없죠. 미분계수 0, 미분계수 양, 미분계수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미분계수를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미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럼 벌써 미분되지 않는 지점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미분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는 위치가 여기도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도 있습니다. 결론은 얘네 둘이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위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지금 문제에서는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x값 아까 얼마였죠 이게? 0이었죠. 이게 y축에 있는 점이니까 이 지점이 0, 있잖아요. 그럼 x값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누가? gx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h의 절대값을 치워야 되는데 절대값을 치려면 이게 y축이 x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x축을 어디다 두냐는 건데 x축을 뭐 이런 데다 두게 되면 지금 미분되지 않는 지점이 여기도 있는데 이걸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분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미분 안 되는 지점이 하나라는 조건을 위반하기 때문에 x축이 저런 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x축이 올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당연히 여기죠. 아까 이게 F0,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G랑 아까 말한 HX는 같은 좌표 평면에 그려진 게 아니고 G는 G 나름대로 여기 Y축과 여기 X축이 있는 거였고 HX도 그냥 형태가 그렇다는 것 뿐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 얘도 여기서 원점에서 이 지점이 딱 들어맞는 위치에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이 원점이
gx와 그 역함수인 hx의 교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 따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한 f0의 값이 얘가 0이 돼야 되죠? 0,0이니까. 근데 f0의 값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이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k 값은 루트 2 플러스 1이다. 가 되며, 요거를 만족하는 상수 알파 값에 대하여 fr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f식도 필요하긴 할 텐데, f식이 누구냐면 여기는 이 3차함수죠. 근데 이 3차함수는 미리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거 정리될 것 같은데요? 이 알파라는 최고차항에서 이름이어서 알파를 미분계에서 0대2 재는 지점이니까 3중근을 갖는 거죠. 미분해도 0돼야 되니까 3차식을 미분하면 2차의 완전 제곱식에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fx는 최고차항에서 1이며 알파를 3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 y절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y절편을 뭐 아무나 m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아까 말한 fx를 주어져 있는 gx가 x값 0에서의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누구냐면 여기는 이 함수에 미분 가능한 위치가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x값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누가? 여기서 이 함수가 x값 여기 있는 요 위치죠. 요 위치 g 알파의 위치. g 알파의 위치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미분 가능하려면 x값 0에서의 아까 말한 대로 0에서의 미분 가능함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x값 0에서의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럼 좌미분 계수부터 정리해보면, 일단 저식 왼쪽에서부터 x축 왼쪽에서, 그러니까 y축이죠. y축 왼쪽에서 얘를 정리해보면 gx는 누구랑 같은가요? fx랑 같죠? y축 왼쪽에서 g는 이렇게 3차함수인 f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fx랑 같고, 그 다음에 y축, 여기서 이제 h를 봐야 돼요. h함수에서 y축은 여기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이 축의 왼쪽에서는 h가 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면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음의 절대값은 바깥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hx가 돼요. 축의 오른쪽에서 본다면 오른쪽은 이 함수예요. 지수함수. 그래서 k2의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hx는 축의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얘가 지금 hx가 양인 상태니까 그냥 나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hx. 그 이제 얘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따져봐야 되니까 각각 얘네들을 이제 미분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fx를 미분하게 되면 f'x 플러스 h'x, 얘는 이제 미분하게 되면 k2의 x제곱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겠죠. 자, 0에서의 미분계수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각각에다가 x값에 이제 0을 대입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f'0 플러스, 여기는 h'0인데 h'0은 이 h는 g의 역함수죠. 역함수의 미분법. g' 이 프라임 떼고 h0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h0은 0이죠. 이 h함수가 원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인 거고, 그 다음 g라는 함수는 어디냐면 이게 지금 왼쪽이잖아요. y축 왼쪽에 g는 f랑 같은 겁니다. y축의 왼쪽에 g는 이 f가 나타난 거니까요. 그럼 f'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f'0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거에 0 대입하게 되면 k가 되고, 얘는 h'0, h는 오른쪽에서 h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한 거죠. 그럼 이번에 h'0은 g', 어차피 얘는 0이었고 분 이렇게 되는데, 이 g가 지금 지수함수잖아요. 그럼 지수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한 건데, 이 지수함수를 미분한 건 이거였죠. 네. 게다가 0 대입하면
이제 K만 남네요. K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K분의 1. 근데 A 값, 아까 K 값이 얼마였냐면 여기 루트 2 플러스 1이었죠? 그럼 이걸 바꿔 쓰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됐죠? 근데 얘를 이제 유리화하게 되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럼 루트 2 지워지고 이 값이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F'0 플러스 F'0분의 1이 2가 되니까 양변에 F'0을 곱하게 되면 F'0의 제곱 마이너스 2F'0 이게 F'0을 곱하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따라서 F'0의 ገብ은 1밖에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F'0도 1이었고 아까 F'은 0이었죠. 네, 함수 F에 0 대입하게 되면 원점을 지나가니까 F'0은 0이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F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F를 간단하게 정리한 식이 있었죠, 여기 있었어요. Fx는 x-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m. 이 m은 x값 알파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여기에 위치해요. 여기에 y값의 위치. 그럼 여기다 0 대입합시다. 그럼 F0은 0. 근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m. 따라서 m의 값은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얘를 이제 미분한 식이 좀 필요하겠죠. 미분해 봅시다. 그럼 3 내려오고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다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 1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3 알파의 제곱은 1 따라서 알파 제곱은 3분의 1 알파 값은 루트 3분의 1 아니죠. 알파 아까 위치가 어디였냐면 여기는 y축의 왼쪽에 지금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알파는 음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유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자, 알파 값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럼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m의 값은 음수가 되고 9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알파를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3번 곱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9분의 루트 3. 그럼 다 썼네요. 옆에 좀 옮겨와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f 알파의 값이죠? 그럼 fx식은 x 알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니까요. 플러스 3분의 루트 3의 세제곱 플러스 m의 값이 이거였네요.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내 책에선 f 알파 값, 알파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 얘기는 없어지고 결론은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